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통통한 체형의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채즙 한 잔을 먹고요. 바로 정관장 홍삼 에브리타임 한 포를 빨아 먹습니다. 가성비로는 홍삼 원액을 사서 차를 만들어 먹는 게 좋은데 귀찮거나 챙겨 먹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에브리타임 같은 1회분 포장이 편의성으론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챙겨 먹으면 무효니까요. 저는 몸이 찬 편이라 홍삼이 잘 맞아서 먹는데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조제를 찾아서 루틴으로 포함시키면 컨디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저의 사랑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아침이란 좋은 것이라는 셀프 세뇌를 시킵니다. 저는 하루에 2끼를 먹기 때문에 첫 끼는 점심입니다. 점심은 보통 일하다가 먹기 때문에 졸리지 않게 샐러드 위주로 간단히 먹되 삶은 계란은 꼭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쉽게 허기가 안 와요.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C 3000mg을 물에 타서 먹습니다. 메가도스 용법인데 너무 시다는 것을 제외하면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저녁은 먹고 싶은 한식을 주로 먹습니다. 보통 일을 마무리하고 느긋하게 남편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먹는데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저녁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디저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지양하고 과일을 지양합니다만 빵과 과자가 좋은 저에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렵네요. 집순이지만 산책 애호가로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빨리 걷기를 하고 최소 40분 이상 가볍게 마실을 나갔다 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유지 가능한 루틴이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하루 종일 굳었던 몸이 말랑해지고 땀도 적당히 나서 개운해집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니 따로 비용도 들지 않죠. 빨래가 매일 나온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세상에 완전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평소에 하고 요새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필라테스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추가한 것이지요. 컴퓨터로 주로 일을 하는 사무 노동자인 저에게 재활 운동인 셈인데 주 1회인데도 굉장히 생활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살도 조금 빠져서 즐겁습니다. 저는 꽤 심각한 성인 여드름 환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소위 가장 이쁠 나이에 화농성 여드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입시 준비로 인한 수면 부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 트러블이 초기 원인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사이 만성적인 체질처럼 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아프니까 원래 긍정적이었던 성격도 예민해지고 우울해져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 소원이 그냥 평범한 피부를 가진 것일 정도로 콤플렉스였는데 마음대로 몸이 안 따르니 매일매일이 좌절스러웠고요. 당연히 피부과를 다녔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만 관리한다고 뿌리가 깊은 여드름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피지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도 그때뿐이니 불치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때우듯이 아무거나 먹었는데요. 그러던 25의 어느 날 일어나 씻는 것조차 힘이 들 지경이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늘 가던 피부과가 아닌 가정의학과에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면담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진을 권하셨고 검사해보니 여러 가지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젊다고 너무 막 살았던 거죠. 호르몬 보조제 처방과 더불어
오메가3를 하루 3회 총 9알 복용하고 100% 야채즙을 하루 한 잔 이상 먹는 등의 그동안 부족했던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생활 교정을 제안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는 링거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기력을 회복했고 피부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저의 건강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루틴의 기초가 된 야채즙의 효과와 수면 리듬의 중요성에 확신을 준 실험이었으니까요. 식단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입맛도 채소를 좋아하고 염분을 줄이는 소위 자연식의 길들였습니다. 담배 피고 매일 술 마시고 매운 치킨 먹어도 피부가 좋은 친구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조금의 독도 해독하지 못하는 체질인 것을 인지하고 안 좋은 것을 되도록 먹지 않고 해독제를 매일 먹는 것을 생활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9살 즈음에는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곱지는 않아도 여드름이 아주 가끔만 나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밝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드름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여드름이라는 명확한 물리적 결과물이 사실은 몸과 마음 건강의 바로미터인데 저의 경우는 여드름과 사투를 벌이다 보니 건강의 초석이 다져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괴롭혔던 여드름에 대해서도 나름 감사한 마음을 가진답니다. 여드름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식단과 수면 리듬 교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20대의 끄트머리에 지긋지긋한 여드름을 물리치고 저의 30대는 상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염, 채소를 많이 먹는 식단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고염분 고지방 음식도 가끔 먹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그 스트레스 해소와 에너지의 보충을 커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5잔 진한 아메리카노를 흡입하였는데요. 커피를 유사 아드레날린으로 쓴 셈이죠. 카페인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커피에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38살쯤에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할당량을 조기 달성했는지 오전에 카페인 섭취는 마감해야 되는 몸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많이 오잖아요. 카페인 민감증도 그런 질병과 비슷한 메커니즘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즐기던 성분들을 이제 몸이 거부하는 거죠. 인생에 성분별로 정해진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일수록 더 신경 써서 가끔 먹고 절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인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만의 루틴을 짜고 상황별로 대처 매뉴얼도 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비단 양궁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앞의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경기 현장의 수많은 변수들과 방해물에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는 4년에 한 번뿐이고 놓치면 일생에 다시 못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열정과 노력을 다해 준비했는데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평상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루틴을 짜고 평상심을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기개발 조언에 나오는 작은 성취와도 일맥상통하고요. 요새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도 크게 보면 데일리 루틴 스타일의 하나인 것이죠.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 루틴을 짜는 것은
평생의 과제라고 봅니다. 거창하게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루틴을 짜서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분이 됩니다. 일단 그 기분이 돼야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건강관리는 기분관리입니다. 이상 기분이가 좋기 위해 마약 빼고 여러 가지 해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20대 때에는 밤새도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봤어요. 많이 쾌락적인 편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얌전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생활도 안 해본 주제에 결론이 너무 금욕주의적인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까봐요. 평소에 절제하는 와중에 가끔 일탈하거나 즐겨야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제 나이쯤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의 인생에 적용하려는 것이니 젊은 분들은 마음껏 모험하시고 탐험하시다가 슬슬 루틴을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